예. 자,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당내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잔민전, 김민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발된 요 지금 사태인데 김민전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최고위 회의에서 월요일 날이었죠. 네. 그때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중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네. 그때 갑자기 무슨 뭐 핵가닥했는지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갑자기 무슨 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은 뭐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다고 하면서 나도 문자를 많이 받았으니 내가 번호를 저장해서 정리해서 줄 테니까 네. 이것도 고소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사를 봤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논란이 됐는데 네. 자기는 기사를 찾았다라고 주장해가지고 기사를 공개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기사를 보고 이거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사에 났으니까 그걸 갖다 거기에 의존해서 나는 주장한다. 이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. 그러니까 그 어떤 찌라시 같은 기사에 어떤 뭐가 났다고 할 때 네네. 저 같은 유튜버도 다 크로스 체크를 하고 음. 여러 개 언론에서 최소한 보도가 됐어야 이거 그럼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.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아무리 네. 면책 특권이 있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좀 주목이 되는 게 김민전이 왜 이렇게 날뛰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당내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그다지 그렇게 좀 강도 높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. 근데 왜 인류한 최고도 마찬가지고. 강도 높게 얘기 안 하는데 네. 굳이 김지현을 언급함으로써 저를 욕먹이는 이유가 뭡니까?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이제 선을 잘 타고 있다 이런 아니, 말씀. 사실 김지현도 문제가 많아요. 아, 문제 맞습니까? 저 어제도 욕 많이 했어요. 아, 그러십니까? 네, 그럼요, 네, 그럼요. 알겠습니다. 그럼 김재원도 문제고. 네. 김민전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. 그렇죠. 네. 김민전이 좀 심하죠. 더구나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한동훈 대표 옆에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어떻게 인간적 도리도 아닐 뿐더러 팩트도 아니고 정말 뜬금없기도 시기도 아니고 지금 뭐 이재명 지금 뭐 판결 나오는 이런 뒤숭숭한 시점에서 그렇죠. 왜 내부 총질을 저렇게 하죠? 당 대표한테? 그러니까요. 일각에서는 김민전이 그 아침에 재수없게 해가지고 이게 재판 결과도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재수가 지금 다 사라졌다고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지 진짜. 않습니까?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정말 아침부터 재수 없어가지고 그때. 네. 아니 왜냐하면 이 판결문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음. 거의 유죄처럼 써놓고 나중에 무죄로 바꿨거든. 단어 하나만 바꾼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 아침에 그 꼬라지 보고 열받아서. 얘네들 뭐 열받아서 그러니까 자중질환이네. 뭐 정신 차리라고 한 건지 어.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우스워서 그러는지 뭐 그렇죠. 이렇게 판사가 장난질을 쳤네요. 그러면 아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난 뒤에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지켜보자라고 했었는데 착각이었습니다. 착각이었다. 착각으로 이미 드러났죠. 그러니까요. 그 다음 날 잠깐 다음 날과 그 다다음 날 정도 뭐 하는 척을 잠깐 하더니 네네.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당정 간에 이렇게 화합하고 그렇죠.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같이 가는 거. 이게 제 핵심이었는데 이 핵심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전에 어떤 걸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이제 그 이거의 모든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. 대통령이 있다. 예, 그렇게밖에 볼 수가 예. 없어요, 아니 사실.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의원 같은 뭐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당 대표를 까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. 이게 그러니까요. 이번에 처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원희룡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그냥 나오잖아요. 계속 이어지고 예. 있습니다. 이렇게 동원할 사람이 대체 누가 있어요? 대통령 그렇죠. 말고. 대통령 말고는 없죠. 이거를 무슨 뭐 누가 할 수 있는 건 윤상현이 할 것도 아니고. 그럼요. 심지어 지난번에 강기훈 이행정관 같은 경우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사표가 수리됐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. 그래요? 네, 아직도 지금 방금도 찾아봤는데 사표 수리가 얘기가 없어요. 그 정도인가? 네, 혹시 이것도 사의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언품만 하고 그냥 묻어가는 건 아니겠죠, 설마. 그러니까요. 음. 뭐 여사님이 좀 말리고 있는 건가요? 이거 그러면? 그런가 뭔지 아직까지도 절대 안 돼. 네, 만약에 이게 좀 그 인적 쇄신에 대한 그 의지가 있었으면 네. 사표 수리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. 어떻게든 그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, 아직도. 야, 음. 그 행정관인가? 네. 행정관 하나 자르는 게 참 쉽지 않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눈에 띄는 발언을 했어요.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갑자기 이제서야 냉각기를 제안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친한계에서는 이거 냉각기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부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왜 친윤계에서 갑자기 냉각기를 제안했을까?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 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. 네. 뭔가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자기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와서 좀 판단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.
경찰 수사 결과 이제 한동훈 대표와 무관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꼬리 내리는 거 아닌가요? 꼬리를 내리는. 갑자기 얘네들이 뭐 시기 가지고 이런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엽 최고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? 이게 지금 냉각기를 가져서 될 문제야.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막 공격을 해놓고 막 뭐 가짜 뉴스 같은 걸 퍼뜨려 놓고,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그랬거든요. 자기들이 공격을 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뭐 공격하지 말자, 정치 공세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놓고 이제 와가지고 뭔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 그러니까. 이거 냉각기로 가자. 이거는 개딸들도 안 하실 거래 아닙니까? 이런 식은. 개딸들은 합니다. 아, 개딸들. 그것이 개딸이죠. 근데 개딸화 된 거죠. 이렇게 추경호 이렇게 만약 진짜 그렇다면 이건 개딸화 된 거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냉각계를 사실상 지금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가 파헤치겠다라는 네. 얘기예요. 그래서 명확하게 한동훈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친윤 쪽에서 뭐라고 이제 또 해명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주진우 의원이 지난번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이게 만약에 댓글 공작이 되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네. 아니 이게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. 당원 게시판입니다. 당원 게시판.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의 평균 조회수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. 누가 10명이라고? 생각보다 많아서 약간 놀랐습니다. 아니 당원 게시판에 글을 그거를 심지어 지금 쓴 것도 하루에 2개 정도라고 합니다. 하루 2개. 그거를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걸로 여론 조작이 됩니까? 그러니까 말입니다. 네,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조홍천은 왜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왜 난리를 치는 거예요? 조홍천? 네, 조홍천도 이번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2의 드루킹이다라고 하면서 막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막 날뛰던데요. 법률가 아닌가 얘도? 근데 어떻게 이걸 갖다 제 드루킹이랑 어떻게 구별을 이렇게 하죠? 정말 신기하네요. 약간 이게 좀 보자면은 이번에 이준석도 개혁신당도 저기 천하람도 무슨 뭐 그 예. 특유의 막 목소리 말투로 막 예. 이거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지들이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. 그러니까. 왜 지들 일이나 신경 쓰지 왜 남의 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.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뭐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했으면 그냥 네네. 뭔가 했으면 그냥 그 메시지를 좀 받아들여서 그냥 좀 대통령에 전달하면 되는데 그거 누군지 이제 일부러 공개해서 여기다 뭐 이렇게 음모론 퍼뜨리는 거 이게 본말에 전도된 거죠 사실. 끝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를 12월 달에 끌어내리겠다라는 생각을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 안타까운 게 만약 대통령이 전 배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네네네. 그러니까 이 아까운 우리 쪽에 좀 재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상 부당한 지시 때문에 지금 다 나락으로 가지 않습니까? 사실 그렇죠. 원희룡도 우리 학력보다 수석한 사람이고 아. 진짜 뭐 연수원 말고 그 사법시험 수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한동훈 한가라는 이런 머저리 짓을 하다가 네네. 나락으로 갔잖아. 그리고 김민전도 옛날 찾아보면 강조들에서 그래도 멀쩡한 소리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한까짓 하다가 지금 맛이 갔고 몇 명이나 뭐 이제 김은혜도 이제 합류했는데 김은혜도 네. 이제 그렇게 되겠죠.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시키냐고. 그러니까 좀 들어온 일에 사람을 연루시켜서 이 사람들 다 똥물 튀기는 그런 게 우리로도 손해란 말이죠. 우리 뭐 그렇죠. 잠재적인 대권 후보 같은 것도 없어지는 거고. 그럼요. 네.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그래도 이제 변하지 않겠냐.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저는 역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고 이미 이게 진짜 한낱 남아 있었던 친윤에 대한 희망을 전부 다 지금 없애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대통령 담화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체면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? 그 담화 보고 진짜 희망을 느꼈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말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갑자기 쇄신한다 그래가지고 내 말이 맞았잖아라고 잠깐 기뻤거든요. 네네. 근데 그게 절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. 그냥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런 일 하면 그래 역시 그렇지 하면 하는데 잠깐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그러니까 63빌딩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게 더 아프거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냥 1층에 떨어지면 말 걸. 괜히 기대를 했다 싶고요. 이제는 대통령한테 더 기대를 가져야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면이 지금 벌써 보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나오고 살짝 올랐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오늘 이제 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다시금 19%로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
본인 지지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전 투구를 하다 보면 한동훈 대표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. 그렇죠. 왜냐면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네. 왜 얘네끼리 우리끼리 싸우냐라는 그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돼요. 그렇죠.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특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있다는 게 참 저는 존경합니다. 진짜 그 점은 맞습니다. 정말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. 아, 저 같으면은 기분 나빠서라도 에이씨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끝끝내 그래도 법과 원칙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거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유튜버죠 엘모 씨라고 하는 그 유튜버에 대한 이제 그 고발 조치를 한다고 당해서 고발 조치한다고 또 밝혔습니다. 그 엘모 유튜버 그놈이 네. 이제 저와 김호준 커넥션이 있고 아, 그리고 진짜요? 예, 그 빨대왕이 제가 그 댓글 부대 한동훈 댓글 부대 배우라고 저 얘기 한번 했는데 네네 고소 안 하세요? 뭐 그런 놈을 고소합니다. 근데 네네. 그게 조회수가 15만 나왔더라고. 아 우와. 서민이 이제 그 네. 김어준과 그게 있다. 서민 김호준 커넥션 어. 댓글 부대 배우. 그래서 제가 거기 댓글이 한 300 몇 개 달렸는데 그냥 너무 신기해서 그걸 이제 좀 영상은 안 보고 네네. 다 읽었거든요. 댓글만, 네. 읽었는데 야, 역시 서민은 나쁜 놈이구나. 어. 이렇게 하더라고. 진짜 개딸이네요 수준이. 진짜. 지능 수준이 개딸이네. 이런 애들이 보수를 참 참칭하는 게 슬픕니다. 진짜. 아그 근거는 있습니까? 근거가 저는 사실 영상 안 봤는데 어. 고 작가하고 김유진님은 봤어요. 보고 나서도 아무 별 내용이 없다. 그냥 고 작가가 딴지일보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딴지일보 있다가 지령받고 나를 스카우트해서 빨대양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해놨대요. 아무런 근거는 없고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엘모 기자 그놈이 기자예요? 파이낸셜 아 파이낸셜 뉴스인가 그 기자인데 그놈이 파이낸셜 타임스 그놈이 뉴스인가, 그거? 매불쇼하고 뭐 오마이뉴스 이런 데 나가면서 이런 음모론 퍼뜨리고 있는 놈이거든요. 한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우리한테 좌파래요. 정말 매불쇼나 오마이TV는 진짜 생 좌파 중에서 좌파거든요. 근데 거기 출연해서 한 가지를 아이고. 한다고요. 근데 보수라는 사람들이 거기 댓글 달면서 그냥 뭐 야 역시 뭐 한동훈 서민은 나쁘다, 뭐 그렇다. 한동훈 나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저 까고 앉았고 정말 기가 막히네요.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진짜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어쩌다가 보수가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네. 뭐 속된 표현으로 저기 그 친윤은 사실상 그 개딸과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봐야죠. 그렇죠. 네. 사실 친윤이 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한가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한가 제가 워딩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우리 성재준 대표가 만든 워딩이 네. 그 신조어가 많지 않습니까? 많죠. 장준석. 아, 장준석 괜찮았죠. 그거 한 개야? 한 개입니다. 한 네. 개가 어디야? 장딸로 할까요? 장딸? 장딸. 장해찬 딸? 아니면 저기 잣딸? 잣딸은 뭐죠? 자통당. 그것도 괜찮네. 잣딸 아니면은 네 그렇습니다.